자, 보기를 잘 봐야 돼. 이 부분이 실수냐, 양수냐, 이런 거에 따라 진위가 바뀌어. 자, 항상 옳은 것만을 골라주자. 기억부터 체크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실수 성질이 많이 쓰여.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다라는 성질. 식을 완전 제곱식을 유도해볼게. 여기서 완전 제곱식 유도하려면 절반의 제곱, 4분의 a제곱 있으면 완전 제곱식 유도되지.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해주고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그러면 실수 실수 제곱 0 이상, 0 이상, 0 이상. 0 이상인 두 수의 합이니까 0 이상이다. 가 팩트야. 이게 팩트야. 그럼 이제 기억은 틀린 거지.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찾아보면 발레도 존재해. 여기서 A랑 B에 적당한 수 넣으면 대부분이 발레야. 예를 들어서 A에다 1 넣어보고 B에다가 1 넣어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수는 1 마 1 플러스 1이니까 0 이상 이하다라는 말이 지금 틀린 말이 되지. 그러니까 발레가 존재하니까 틀린 말이야. 그래서 발레를 보이면 가장 명확한 틀렸음을 보여주는 예인데, 근데 이제 올바르게 성질을 찾아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아. 이 부동호가 반대였으면 올바른 말이었을 테고 지금은 틀린 말이지. 자,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야 그냥. 자, 니은 해볼게. 거의 유사하지. 이어서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그러니까 0 이상인 수에 양수 곱했으니까 0 이상. 최종적으로 0 이상이다가 팩트야. 그러니까 이제 니은은 맞는 말이고 증명됐지. 자, 이것도 체크해 볼게. 자꾸 완전 제곱식 유도하는 거 그냥 다 똑같아. 한 번에 바꿀게. 그래서 역시 실수의 제곱이 합이니까 0 이상이다가 올바른 말이고. 자, 리을은 지금 산술기하처럼 보이잖아. 근데 산술기하의 전제 조건은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 조건을 보면 A, B가 실수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리을은 산술기하의 전제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발레를 찾아보면 이제 바로 설명이 되는데 일단 양수 조건이 없으니까 산술기가 안 된다가 떠오르긴 해야 돼. 발레는 음수를 넣으면 되겠지.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은 1이니까 이게 지금 틀렸지. 그러니까 발레가 존재하니까 리을은 틀린 거야. 그래서 틀렸고 발레 여기다 써줄게. 그리고 이제 미음도 똑같이 이제 계속 계산을 해야 돼. 지금 좌변에서 우변을 빼볼게. 내가 지금 다시 할게. 이런 걸 증명할 때 얘들아 너희가 제일 많이 하는 논리적 오류가 이 식을 진위를 판단하고 싶은데 이것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막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논리적으로 좀 이상해질 수 있어. 물론 그러한 기법도 있어. 이것이 참이라고 진행했을 때 모순이 생기면 아, 내가 이것을 참이라 한 게 틀렸구나. 이렇게 귀류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근데 너희가 이제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류야. 너희가 하는 방법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안 되고 이것의 진위를 판단하려고 덤벼야 돼. 그럼 이 대소 판단의 기본은 빼보는 거야.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의 수를 빼. 그래서 이것의 영과의 대소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리을은 참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뒷부분이 더 큰 거고, 크거나 같은 거고, 만약에 0이 되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빼봐서 그것의 영과의 대소를 판단한다는 식으로 증명을 해야 논리적으로 깔끔해. 자, 그럼 이것의 영과의 대소를 비교할 건데, 이거 곱셈공식
변형, 시계 변형을 해 보면 다음과 같이 바뀌지.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바로 갈게. 이거 바꾸는 거 안 되는 친구들은 따로 연습을 좀 해야 돼.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어 지식으로 문제를 내가 좀 바꾼 거야.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다항식 연산은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그냥 바로 쓴 거지, 그 지식을. 봐봐.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 0 이상, 0 이상. 그러니까 전체가 0 이상, 2분의 1 곱해도 0 이상이야. 결국은 0 이상이다가 팩트야. 그러면 이수에서 이수를 뺐는데 0 이상이니까 앞에 있는 수가 더 크거나 같은 수겠지. 그래서 미음은 올바른 말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비읍도 해보자. 비읍은 이제 절대값을 갖고 있는데 이러면 제곱해서 뺀다던가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일단은 근데 너희가 그게 기본인데 숫자도 좀 막 넣어 봐. 그래서 숫자를 넣어서 이게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좀 감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 어 봐봐. A에다가 1 넣고 B에다도 1 넣어 볼게 한번. 그러면 좌변은 2고 우변은 2야. 그럼 이제 벌써 발레가 찾아졌으니까 비읍은 틀린 거지. 발레가 바로 찾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야 올바른 말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거기 증명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을게. 그냥 발레만 찾을게, 문제가 기니까. A는 1, B는 1. 이 넣어도 돼. 그러면 이게 지금 틀렸으니까 발레가 존재해서 기읍은 틀린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면 올바른 말이 되거든. 그때의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서 0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면 돼. 한번 해봐. 자, 지금은 이렇게 답만 내고 마무리할게.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대. 그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해주래. 일단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건 어, 각각의 원소가 다 똑같다라는 소리야. 수학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라는 소리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원소가 다 똑같아야 돼, 각각이. 자, 그러면 집합 A는 원소가 3개밖에 없지. 2랑 A제곱이랑 이수랑 이렇게 3개 있고 집합 B는 X를 모아놓은 집합인데 X란 수를 모아놓은 거지. 그래서 다음 관계식을 만족하는 정수 X, 실수 Y에 대해서 X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두 집합이 같대. 그러면 봐봐. 이 B집합을 잘 해석하는 게 관건이겠지. 이 식을 좀 완전 제곱식을 유도해서 바꿔볼게.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유도할 건데 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치 원처럼 봐도 되기는 해. 근데 그냥 뭐 식으로 접근할게. 자, 이렇게 일단 왔어.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4 해주고 우변도 4 해주고 이렇게 돼. 그런데 얘가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란 말이야. 근데 우변은 2고 그러면 여기서 x가 정수인데 될 수 있는 x가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이제 x를 좀 특정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x가 10이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여기가 8의 제곱인데 그럼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 얘가 지금 양수 0 이상의 수인데 y는. y 제곱은. 그러니까 x가 10이 안 된다라는 건 바로 확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특정할 수 있어. 그래서 x-2가 뭐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었거나 그러니까 x-2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었거나 0의 제곱이었거나 1의 제곱이었거나 밖에 안 되는 거야. 만약에 x-2가 2가 되는 순간 여기가 이제 4가 되니까 말이 안 되지는 거지. 그래서 가능한 x는 3개밖에 없다. 1, 2, 3. 근데 집합 B는 x들의 모임이고 원소가 3개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집합 B인 거지. 그래서 집합 B가 원소가 다 특정됐고 그럼 여기서 이제 경우 나눠서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2는 이미 공통으로 출현했으니까 a제곱이 1이고
2A 플러스 B 마삼이 3이거나 아니면 이제 반대로 되거나. 이거를 이제 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경우 나누어 줘야 돼. 그래서 경우 나눠서 그냥 풀면 돼.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경우로는 A 제곱이 1이고 동시에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3이거나. 두 번째 경우 A 제곱이 3이고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그래서 각각 풀어 가지고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해주면 돼. 이제 계산으로 내용이 넘어간 거야. 자, 첫 번째 풀어볼게. 일단 또 경우가 나뉘겠지. A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럼 이제 또 경우를 나눠. 첫 번째 경우에서도. A가 1일 때. 그럼 A가 1이면, B도 바로 계산하자. 그러니까 B는 4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가능하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A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B를 구해보자. 그러면 B는 8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두 번째 경우도 존재해. 자, 세 번째, 다음. 크게 두 번째 경우 안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세 번째라고 부를게, 전체 안에서는. A가 루트 3이거나, A가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그래서 A가 루트 3일 때, 그러면 이 식을 B는 하고 좀 정리를 해놓을게.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야.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4고, B는 2 루트 3 플러스 4야.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래. A 플러스 B 값을 다 구해보면 A 플러스 B 값은 5가 되기도 하고 7이 되기도 하고 4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기도 하고 4 플러스 루트 3이 되기도 해.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의 곱을 구해주래. 그러면 어림해보면 5, 7, 여기 1점 몇이니까 여기는 지금 2점 몇이지? 여기는 지금 5점 몇이지? 그러니까 제일 큰 건 7이고 제일 작은 거는 2점 몇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일 큰 값이고 얘가 제일 작은 값이야.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두 개의 곱이니까 어, 28 마이너스 7 루트 3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야. 그냥 상황이 조금 많이 가능해질 때 경우 나누기를 주저하지 마. 경우를 많이 나눠야 돼.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은 경우를 나누는 일이 좀 자연스러운 일이 돼. 자,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주면 편하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A를 선택한 사람들의 집합을 A, B를 선택한 사람들의 집합을 B라고 표현할게. 자, 그래서 A를 선택한 학생은 B를 선택한 학생보다 10명이 많았대. 그러면 내가 B만 선택한 학생 수를 X명이라고 불러볼게. 그러면 A만 선택한 사람은 X 플러스 10명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단위는 안 쓸게. 이거는 지금 X 플러스 10은 그 영역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야. X가 원소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 안에보다 10명 만들려면 여긴 공통으로 카운팅 되기 때문에 순수 A가 A 차집합 B지 정확한 명칭은 순수 B보다 10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거 뺀 게 10 더 커지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조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을 선택한 학생 수보다 100명이 적었대.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내가 P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하나라도 선택한 사람이 지금 P명인 거지. 그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160 마이너스 P 이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야. 그럼 하나 이상을 선택한 학생은 P인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사람은 하나 이상을 선택한 사람보다 100명이 적었다. 이렇게 관계식이 생겼지. 그러면 계산해 보면 그래서 P값은 130이라고 결정났어. 그러니까 A 합집합 B 연수 개수는 130이고 여기 밖에 30명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A만 선택한 학생 수의 최대값을 구해주래. 그러면 우리 지금 끝까지 문제를 읽었더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잖아. 그럼 문자를 다시 잡자. 여기를 x라고 잡자. 그럼 여기 x-10으로. 그럼 이제 문자가 조금 덜 헷갈리게 돼서 좋아. 그래서 x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로 바뀐 거야, 이러면. x의 최대값. 그럼 이제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안에 130명 오도록 여기를 x로 표현하자. 130 와야 돼. 그러면 140 마이너스 2x야. 그래야지 여기 안에 이 세 수 다 합쳐서 130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x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원소의 개수가 다 0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x가 0 이상이어야 되고 140 마이너스 2x도 0 이상이어야 되고 x 마이너스 10도 0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이걸 만족한 x의 범위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x의 최대값을 대답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x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대답해 보면 두 번째 거 풀면 이렇게 되고 세 번째 거랑 첫 번째 거랑 싹 다 연립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x의 최대값은 70이 되는 거야. 딱 봐도 산술기하지. 그냥 뭐 능숙하게 연산을 하면 돼. 일단 선제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을 x 마이너스 2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줘야 돼. 여기 나머지는 상수가 되겠지. 이거를 그냥 추론하자.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쉽거든, 추론으로 풀면. 전개한 게 이제 똑같아지도록 추론하면 돼. x 돼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x 나오게 하려면 하트가 얼마여야지? 를 생각하는 거야. 하트가 1이면 마이너스 1x 되겠지. 그리고 상수항이 똑같아야 돼. 좌변의 상수항은 7이고 우변의 상수항이 7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거야. 검산만 한번 해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직접 계산법 써도 괜찮고. 자, 최소의 대상이 지금 이거잖아. 를 식을 좀 변형해 볼게. 이거를 식을 좀 나누어. 이렇게 쪼개. 그러면 이렇게 되고 산술기에 쓸 준비를 하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뒤로 좀 빼고 보정을 좀 해. 마이너스 2 해주고 플러스 2 해주고 그리고 여기 산술기에 쓰는 거야. 이게 지금 양수 조건은 확보돼 있지. 조건에 있으니까. 그러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네모 곱하기 세모 하고 뒤에 3 잘 붙여주고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 그래서 최소값은 9야. 그래서 b는 9가 된 거고 그리고 최소값이 될 때의 x값을 구하래. 산술기에서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지.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네모가 세모랑 똑같아지는 순간이야. 그래서 x는 5 또는 마이너스 1인데 2보다 큰 수여야 되니까 5야. 그래서 a는 5가 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b 값이니까 45가 되겠다. 자, 조건을 하나하나 해석해야 되는데 일단 가조건 x는 공집합은 아니야. 그러니까 원소가 있어야 돼. 나 조건을 일단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어, 두 집합의 합집합이 공집합이 되려면 각이 공집합이어야 돼. 얘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이어야 돼. 그래야 합쳐서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나 조건 해석하면 x 차집합 b는 공집
공집합 그리고 X 교집합 B도 공집합이어야 돼. 이거를 음 첫 번째 조건을 좀 해석하면 X가 A의 부분집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해석을 해 보면 X가 A의 부분집합이면서 X랑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꾸 예를 들어 봐야 되거든. 일단 X가 A의 부분집합인 건 알겠어. 그러니까 1 부터 100 까지 자연수만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집합 B가 28과 서로소인 자연수거든. 자연수들의 모임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도 있고 2는 없지. 3, 5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X는 예를 들면 X는 1, 3, 5를 가져야 될지 안 가져야 될지 뭐 이런 생각을 예를 들어 보는 거야. 근데 이제 B랑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되니까 X는 1, 3, 5 이런 애들을 안 가져야 돼. 그러니까 28과 서로소인 수를 원소로 가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을 해석해 보면 X의 원소는 28과 서로소가 아닌 거야. 그럼 이건 28과 서로소가 아니라는 건 X의 원소는 집합 X의 원소는 어 2의 배수 28이 지금 2의 제곱 곱하기 7이잖아. 그러니까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만 가능한 거지. 이게 좀 첫 번째 중요한 해석이었어. 집합 X의 원소는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다조건을 해석을 해보면 여기 나조건의 해석이었어, 여기까지가. 다조건을 해석해보면 X의 모든 원소는 10과 서로소래. 그럼 10이랑 서로소려면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그래서 X의 원소는 2의 배수가 아니어야 하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그럼 이제 X의 원소의 자격들이 조금 더 생기는 거지. 그럼 이제 종합해 보면 X의 원소는 기본적으로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후보들이야. 근데 이 후보들 중에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2의 배수, 5의 배수를 다 탈락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일단 7의 배수, 어,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후보였는데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2의 배수는 바로 다 탈락시켜. 그러니까 7의 배수들 중에 2의 배수, 5의 배수 아닌 애들이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X의 원소의 후보라고 표현할 게 될 수 있는 수를 일단은 7의 배수를 내가 다 써볼게. 7, 14, 21 등등으로 있을 텐데 2의 배수 아니어야 되니까 2의 배수 그냥 쓰지도 말자. 그래서 73, 21, 15, 35, 77, 49, 49, 79, 63 그리고 77 여기서 14씩 더해 나가면 돼. 80, 91 이런 애들이 지금 집합 X의 원소의 후보인데 이들 중에서도 5의 배수는 또 빼야 돼. 5의 배수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빼주고 그러면 이제 진짜 후보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 거지.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는 7로 생기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있다, 없다. 마찬가지로 21로 생기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있다, 없다. 그래서 경우의 수처럼 풀면 돼. 2의 6승이고 모두 없는 공집합은 하나 빼줘서 63개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게 좀 해석이 너희가 좀 어려워서
이게 한 번 냈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반복을 많이 해 봐. 자, 여기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하냐면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 그럼 이제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 뭐 A의 원소의 합,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떤 집합의 원소의 합에 대한 성질을 좀 알아야 돼.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은 A의 원소의 합은 집합 A의 원소의 합에서 집합 B의 원소의 합을 더하면 되니? 이게 맞아? 그건 틀리지. 왜냐면 A 교집합 B 부분에 있는 원소는 두 번씩 카운팅하게 되잖아. 여기서 세고 여기서 세니까 두 번 더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빼줘야 돼. 짧게 한번 다시 쓸게. 그래서 A 교집합 B 부분의 원소의 합을 한 번 빼줘야 된다.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을 한 번 빼줘야 돼. 이게 배경 지식으로 중요해. 이거부터 이해해.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그러면 가나다 조건에서 여기다 지금 바로 대입을 때리면 돼. 봐봐. A 합집합 B 원소의 합은 50이야. 조건에서 줬어. A의 원소의 합은 28이라고 줬어. B의 원소의 합은 그냥 B의 원소배라고 부를게. 원소들의 총합이야.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은 25지 지금. 그러니까 집합 B의 원소의 총합이 결정나게 돼. 계산을 하자. 47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집합 B의 정체성은 집합 A에 있는 원소에다가 A 더해서 반 한 것들이거든. 그 절반 한 것들이야.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A 값을 구해주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얘들아 너희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자꾸 특정해서 예를 들어봐. 봐봐. 집합 X를 시각적으로 좀 풀고 싶으니까 뭐 원소 6개가 있으니까 그 원소 6개를 이렇게 잡아. 이렇게. 그때 집합 XA의 원소의 합이 28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X1부터 X6까지 합을. 그럼 집합 B는 얘들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보면 A의 각각의 원소에다가 수문자 A를 더해서 수문자 A라는 값을 더해서 반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2분의 X1 더하기 A, 2분의 X2 더하기 A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거야. 2분의 X6 더하기 A 이렇게 6개 원소가 있어. 그래서 이 6개를 다 더한 값이 47이다 하면 끝나. 6개 다 더할게. 그러면은 통분돼 있지. 2분의 X1 잘 정리해 보면 더하기 6A가 47이야. 그래서 그냥 A가 결정 난 거죠. 여기서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대입해 볼게. 양변에 2 곱하자. 그러면 28 되지. 여기 28이야. 양변에 2 곱하고 있어. 그러면 6A는 이어서 A는 11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연두색 배경 지식이 좀 핵심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집합 A를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집합 B도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관계를 확인하는 걸 해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풀려.